여러분,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회복했어. 외국인들은 2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코스피는 4% 넘게 상승했지. 하지만 오늘 개인은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어. 더 중요한 건 개인은 4일 연속 국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탈출하고 있어. 한국 시장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탈출한 돈은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어. 정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가? 오늘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 개인 투자자들은 7월 초부터 열흘 동안 미국 주식을 5,100억 샀어. 6월에도 9,500억치를 순매수했고, 즉 국내 주식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미국 주식으로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 정부는 미국으로 나간 개인 투자자를 한국 증시에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큰 거야. 주식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 문제는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거칠게 움직인다는 거야. 하루 만에 폭락하고 다음날 급반등해. 오전에는 무너지다가 오후에는 다시 치솟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작동해. 이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뭘까?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투자자한테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야.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망할 변동성을 키운 주범이 있지. 바로 레버리지 ETF. 정말 욕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의 주범이지.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도 훨씬 커져. 매매 회전율 세계 2위인 한국에 굳이 이런 쓰레기 상품을 도입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주가가 급락하면 레버리지 ETF가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초자산을 매도해. 예를 든다. 주가가 떨어져.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이 커져.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다시 매도가 나와. 그럼 주가가 또 떨어져. 다시 매도가 나와. 말 그대로 하락이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다시 하락을 부르는 구조가 만들어져. 실제로 일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에 30% 넘게 하락하기도 했어. 더 큰 문제는 시장 전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거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합친 거래 대금이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해. 한국 증시가 몇 개의 반도체 종목과 그 레버리지 상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시장에서는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될 수 있어.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이런 한국 시장에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걸까?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어.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어. 왜일까? 투자자는 세제 혜택만 보고 움직이지 않아. 투자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돈을 어디 넣었을 때 더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아무리 세제 혜택을 줘도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진다면 투자자는 결국 다른 시장을 찾아. 물론 미국 시장에도 위험한 상품은 많아.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는 한국과 다른 기대를 해. 세계적인 기업이 많고 시장 규모가 크고 기업에 대한 정보도 풍부하고 정보 정책도 믿을 수 있고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크게 줄었어. 한때 132조 원을 넘었던 예탁금은 105조 원까지 떨어졌어. 예탁금은 언제든 주식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돈이야. 이 돈이 줄었다는 거는 새로운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지. 빅2의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잔고도 감소했어.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투자자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예탁금과 신용거래 융자잔고 줄어드는 건 중요한 신호다. 시장이 변동성 확대로 불안하고 손실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며 투자 자체를 멈춘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현금으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시장으로 이동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극심한 변동성과 큰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을 떼거나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어. 투자자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 한국 자본시장 발전은 또 요원해지겠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코스피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야. 주가 내린다고 주식 투자를 그만두지 않아. 지금 한국은 투자자가 변동성을 버틸 수 없고 그걸 방치하는 정부도 믿을 수 없어. 마음대로 도입한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키우고 특정 종목 쏠림이 심해지고 외국인 수급에 시장이 흔들리고 개인은 반대 매매와 손실을 경험하고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은커녕 한심한 소리하고 투자자는 결국 굳이 여기서 투자해야 하나? 생각하겠지? 코스피가 7천이든 8천이든 9천이든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믿지 못하면 돈은 떠나. 그리고 한 번 떠난 돈은 쉽게 돌아오지 않지. 대통령 말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냉정하게 복귀해야 해. 특정 종목에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는 괜찮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방치한 것은 아닌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냉철한 답과 대책이 필요해.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합리적으로 수익 발생합니다 라는 확신이다. 그 확신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아. 코스피 7천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지금 한국 증시가 잃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야.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구독 부탁해.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줘. 기관주식팀 엿보기가 날카롭게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